안녕하세요 여러분, 보험 일타 강사 윤프로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암보험에 대한 추가적으로 어떻게 구성, 어떻게 부족한 부분을 보완 하실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영상에 앞서서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누르고 가실까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새로 가입해야 될 암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안내를 드려볼 텐데요. 암에 대한 보장 크게 세 가지 구성으로 거의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암 진단비죠. 보통 암 진단비는 암 개시일 이후 90일 이후에 암 진단 확정 시 최초 1회 안에서 보통 지급하는 게 암 진단비고요. 그리고 암 입원비가 있죠. 암 입원일당 암으로 확정되고 중요한 멘트입니다. 암의 치료 목적으로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당 120일 한도로 지급되는 암 입원일당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암 수술비,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암의 치료 목적으로 수술을 했을 경우에 받게 되는 암 수술비 담보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자, 먼저 암 진단비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암 진단이 90일 후에 확정되었을 때 이래 지급되는 진단비입니다. 그래서 암 진단비는 과거에는 최초 1회 환정, 근데 이거는 자세하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 따라서 이 암 진단비의 개념이 조금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일반암이냐, 유사암이냐, 소외암이냐 등등에 따라서 암 진단비에 대한 개념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또 다음 영상에 자세하게 안내를 드려볼게요. 그래서 암 진단비 최초 1회, 그리고 암 수술비는 암 진단비처럼 최초 1회가 아닌 수술 시마다 지급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암 진단비와 수술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암으로 인한 치료비, 그리고 생활자금, 그리고 요양자금까지 대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대부분의 암 진단비는 최초 1회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암 진단비를 최대한 넉넉하게 그리고 최대한 많이 가입하실 수 있는 나이에 조금이라도 빨리,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프기 전에 가입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은 최대 한도로 또 저렴하게 바로 암 가입 진단비를 넣으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여러분들 진단비도 요즘은 이제 1억 컨셉으로 많이들 찾으시고요. 아주 젊으신 분들 또 표준체의 경우는 최대 2억 3억까지도 이렇게 의뢰를 하시는 분이 계셔서 가능하시면 이렇게 암 진단비는 넉넉하게 준비를 하시는 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암 진단비하고 달리 암 수술비는 수술 회당 반복 지급되기 때문에 특히나 재발 전이 시에 수술을 또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겠죠. 그때 아주 큰 힘을 발휘하게 되죠. 그래서 젊은 암 환자들에게는 이 진단비만큼 중요한 게 바로 수술비 특약인데요. 여기 자료 잠깐 보시면 2030 대장암 발병률이 세계 1등이더라. 젊은 암이 늘어나고 있다. 자, 그리고 보험 가입자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이 바로 유방암, 그리고 갑상선암이더라. 그리고 암은 중장년층만 하는 걸로 알았는데 발생되는 걸로 요즘 2040 여성을 위험하는 바로 유방암, 특히나 이 부위가 질환에 대한 암들 대비가 정말 중요하겠죠. 그래서 특히 증가하는 20, 30대 암 진단이 남성보다는 여성에 특히 많고요. 특히 여성암의 대부분은 갑상선암, 유방암, 그리고 각종 생식계암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암들은 특히나 한번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재발 전이가 많고 또 한번 수술도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수술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암 수술비 담보는 특히나 이렇게 발생 가능성, 재발 가능성이 높은 바로 우리 여성 암 분들에게 특히나 더욱 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암 입원비 일당을 그동안 많이 찾아주셨는데 잠깐 여기 제가 준비한 표를 보시면요. 재발과 전이 시에 힘을 발휘하는 암 입원비 해서 이 젊은 층 암 환자 발생 그리고 이 연도별로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보통 종합병원에서 수술하시고 입원하시고
일주일에서 보통 2주 정도 네, 암으로 입원해서 치료 기간이 되고 있고 요즘은 특히 거의 한 달을 넘는 경우는 거의 아마 찾기가 힘드실 거예요. 환자에 따라서는 요양병원에서 회복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대부분 요즘 암들은 좀 짧게 끝나는 추세입니다. 암 중에서 특히 고해감이라고 불리죠. 뭐 백혈병이나 림프암, 혈액암 뭐 이런 경우는 정말 1년 이상의 장기 치료를 요하기도 하지만 사실상 확률은 네, 많이 낮기 때문에 이 고해감 치료비를 위한 입원 일당보다는 여러분들이 일반암에 걸렸을 때 내가 입원 치료, 통원 치료 어느 정도 필요한지 보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판매된 상품들은 입원비에 대해서도 요양병원 제외 규정을 또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요.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시고 또 입원을 하시고 회복을 위해서는 요양병원에 네, 여러분들이 또 보장이 되는지 여부를 꼭 따져보시는 게 중요하신데 마찬가지로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안내를 드려보겠습니다. 요즘 특히나 암 치료 기술이 상당히 네, 발전이 되고 있죠. 많이 들어보셨을 최신 항암치료 3종 세트입니다. 바로 표적 항암치료, 그리고 방사선 치료, 그리고 양성자 방사선 치료, 아마 최신 항암치료 3종 세트고요. 그리고 이제 꿈의 항암치료라고 하는데 바로 중입자 치료 등등 어떤가요? 이러한 치료 기술들은 보장이 내가 가능한지 그리고 보장 금액이 얼마나 나오는지 반드시 여러분들 보험에서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치료는 부작용을 줄이고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매우 좋은 치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으로도 암 치료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런 부분들이 보장이 되는 여부 꼭 따져보실 필요가 있고요. 제가 다음 시간 때는 실제 그 암 보험에 대한 구성을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자세하게 안내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암보험에 대해서 이런 내용으로 제가 구성을 드렸는데요. 아마 이제 실제 다음 시간 보시면 여러분들 암 보험에 대한 구성을 어떤 식으로 보험 설계를 해야 될지 보시면 충분히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까지 보험일타 강사 유프로였고요. 네, 다음 시간 때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